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중에서 1장 회계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회계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의는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구분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회계의 정의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라는 건 일종의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정보 이용자,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그 정보를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긴 정보인데 경제적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뒤에 공부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판단이나 결정, 주로 뭐 투자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돈을 뭐 빌려준다든지, 그쵸? 빌려주는 것들, 뭐 이러한 뭐 의사결정이겠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뭐 경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제공합니까? 식별합니다. 어떻게 뭐 이게 자산인지, 뭐 자산이면 뭐 어떤 자산인지, 그리고 측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계 정보는 경제적 정보이기 때문에 금액이 있겠죠. 금액. 네. 금액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요것을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즉 회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계는 크게 우리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계의 구분 세 가지 중에서 재무회계를 먼저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로, 재무제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했을 때 그냥 평균 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회계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우리가 재무회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아까 앞에 이제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보 이용자가 나왔었죠. 다양한 정보 이용자 중에 특히 외부 정보 이용자들, 투자자 및 채권자.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자한 사람들이죠. 네, 주로 우리가 주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보고 목적의, 보고 목적의 회계에서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아직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은 예비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제공한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요. 특히 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건 높인다는 거죠. 높이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특히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렇죠? 또 같은 A라는 회사라도 어떤 건에 있어서 내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넓혀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재무회계의 또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는 주로 과거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력하며 기업 전체의 정보 시스템을 포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판단은 정보 이용자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를 보고 판단은 이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에게는 주로 과거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대비되는 또 회계로서 관리 회계를 우리가 관리 회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재무 회계가 재무가 어, 외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관리에게는 관리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영자라고 하죠. 우리가 경영자들에게 그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재무회계가 외부 보고 목적이었다면 관리에게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요. 주관적인 추정과 판단으로 판단을 상당히 포함합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관리에게는 신뢰성보다는 그쵸? 유용성, 유용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경영해 나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그 유용한 정보에 따라서 주관적인 추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뭐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뭐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 이 정보가 필요한 어떤 그 양이라든지 또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리 회계를 위해서는 원가 계산 정보도 필요한데 이를 또 특별히 원가 회계라고 해서 따로 불러주고 있고요. 어, 외부 보고 목적의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회계 보고서는 특정한 보고 양식이나 우리가 재무회계처럼 뭐 작성 원칙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이제 과거 정보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도 관리회계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관리상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용을 이 관리회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재무제표에서는 또 기준 뭐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 그다음에 과거 그다음에 회계 기준이 중요했다면 관리회계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추정을 또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회계라는 부분이 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 정보까지도 포함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회계를 보시겠는데요. 세무회계는 이제 뭐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다소 이제 대비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무회계는 아예 이 두 영역과는 좀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인데 어떻게 됩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특히 관세 관청,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의 세금을 이제 걷어가는 징수해가는 관세 관청에게 과세 소득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과세 표준과 그렇죠? 산출세액, 과세 표준에 우리가 세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하면 세무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회계가 세무회계고요. 원래는 뭐 사실 세무회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와는 다른 세법의 적용에 맞춰서만 이제 장부를 따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세법에 맞게 장부를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또 재무회계나 이제 관리회계의 목적과는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장부를 다 각각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고요. 그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 가지고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세무조정. 그래서 이 세무조정을 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세무회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세무회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네, 결국은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들, 대부분의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돈을 투자하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즉 이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 보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무 회계를 위한 그 재무 보고의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말 문제로 만약에 출제될 때도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체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이 재무 보고의 목적을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본다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 그다음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인데요. 그럼 재무 보고를 왜 하느냐? 첫 번째, 투자 및 의사의 결정입니다. 기업 실제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투자나 신용을 제공할 때에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것과 굉장히 뭐 유사한데요. 특히 유동성, 그다음에 지급 능력,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가능성, 미래 현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렇죠? 뭐 미래에 우리가 금방 혹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만 또 금방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얘기한다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재무제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트들에 대한 어떠한 제목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채권 등 이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 소유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뭐 주주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행 여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어떤 보고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사실 네 가지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제대로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뭐 주주의 입장에서 또는 신용 제공자의 입장에서 기타 네,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특징, 네, 필요성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성은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제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한 국가에 국한해서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는 참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국제화된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 기업과 동종 산업군에 속한 미국의 B 기업이 어떠한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비교하려면 역시 어떤 그 보고를 한 결과물, 그 보고서가 믿을 만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적용했는지 서로 모두 알고 있는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는지 그렇게 서로 믿기 위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상호 이해 가능성 증진 뭐 같은 얘기입니다. 위에랑 사실 같은 말이고요. 해외 사업장 촉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해외에도 사업장을 열고 그렇죠? 자본시장의 활성화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더 많은 뭐 외화를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좋은 상품을 수입도 할 수 있는 거고 외국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이제 사회를 만드는데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해서 보려면은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 차이를 보시면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입니다. 이제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회계 기준을 비교해서 보시면 첫 번째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입니다. 반면에 일반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죠.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읽어보시면 회계 담당자가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 실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계 보고를 왜 합니까? 결국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무엇이냐, 경제적 실질. 원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좋은 회사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의 기초에서 단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칙의 범위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실질에 맞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다. 표시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무제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정확하게 그냥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 규칙에 꼭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적인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에는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중요한 부분은 원칙 중심이라고 해서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칙 중심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비교하자면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이 원칙 중심이 되겠고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규칙 중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규칙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고요. 반면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의 상황과 맞는데 연결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에 더 맞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법적으로 두 개의 회사이지만 실질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회사다. 그럼 연결 재무제표가 더 그 기업의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정가치에 대한 적용이 공정가치 적용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취득 원가보다 장부가보다 현재 자산 가치 역시 경제적 실질입니다. 경제적 실질이 초점을 더 맞추고 있고요. 뭐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까지도 우리가 자산 가치를 현재 예, 실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투자 부동산, 그다음에 자산의 손상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급여, 확정 급여형 채무도 우리가 실제로 인식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 유형 자산의 재평가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자산 부채 공정가치법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공시도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 기준이고 그다음에 공정가치의 뭐 영업 부문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 회계 기준은 제한적으로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서 사실 실질에 맞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 강화된 공시의 기준을 갖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 조금 더 어찌보면 이제 경제적 실질에 더 맞다. 좀 그렇게 좀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의 정의는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누구에게요? 정보 이용자에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식별하고 평가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겠죠. 회계의 구분은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나눌 수 있는데 재무회계는 누구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세무회계는 세무 관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과거의 것들을 제공한다. 관리회계는 뭐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유용한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정된 어떤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어, 현재나 미래에 대한 판단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관리회계다 보시면 됩니다. 뭐 재무보고의 목적은 어, 뭐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네. 정보 이용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게 역시 재무보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는 경영자가 되는 것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네,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비교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원칙 중심이다. 그러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였죠? 규칙 중심이었죠. 예, 원칙 중심은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해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고 세부 항목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재무제표 표시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 중심은 표시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라면 예, 일반 재무제표는 뭐였죠? 개별 재무제표가 예, 기본입니다. 다음에 공정가치에 맞춰서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일반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인정은 하되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회계 기준은 폭넓게 예,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회계 기준은 공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면 역시 일반회계 기준은 공시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경제적 실질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네, 우리가 회계의와 그다음에 재무 보고의 목적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강사님은 알겠죠?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복습한 차원 서로의 발표를 해봅시다. A사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무회계 외부 맞죠? 관리회계는 내부죠. 네.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며 관리회계는 나오네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맞죠? 이상 관리회계는 정보의 신뢰성 중시되므로 일정한 형식 어떻습니까? 비사원이 틀렸죠. 관리회계에서 중요한 건 신뢰성보다 뭘까요? 예, 우리가 목적 적합성, 그쵸? 유용성이죠. 예, 목적 적합성, 적합성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실질에 맞게 경제적 실질에 맞게 표현은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 중심의 회계 처리, 예, 목적 적합성, 그렇죠? 맞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시사원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차입 원가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신용이 높은 사람이 이자를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입 원가 절감하는 효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상 국제회계 기준은 세부적인 회계 처리침을 제시하는 규칙 위주의 회계 처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실질의 기초에서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이다. 맞죠? 그래서 규칙 중심은 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었고요. 예,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형식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일수록 네, 형식을 중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굉장히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쵸? 세부 항목까지 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가를 이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역시 공시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뭐 평가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